안녕하세요. 북자치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한번 저기 좀 비춰봐 주세요. 양자 역학이란 무엇인가? 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주세요. 저희 처음북스에서 야심차게 낸 책입니다. 생각보다 책이 잘 팔리고 있어요. 처음 볼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책은 좀 사실 출판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두껍고 가격도 2만 원. 양자 역학이란 무엇인가라는 22,000원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전공자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딱 맞게 쓰여진 책이 그래서 잘 없는 팔리나 것 보다. 같아요. 그러면 이 이거가 책은 만약에 그렇게 타겟팅이 써졌다면 낚시? 그 책장에 꽂혀지고 읽히진 않는. 아니에요. 꽂아놓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예전에 우리 처음북스에서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책을 냈는데 하나도 안 팔리다가 잘 되셨잖아요. 하나도 안 팔리다가 인터스텔라에서 영화 장면에서 상대성 이론 몰라? 상대성 이론 이런 대사가 나오는 바람에 그때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번에도 냈는데 이번에 앤트맨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자 역학은 멘트가 나와요? 네 나와요. 앤트맨 자체가 양자역학. 그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그게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 간의 간격을 줄여서 그 사람의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와 멋있다. 나 그건 몰랐어요. 책을 읽으면 이해를 못해. 일단은 제가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나온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과학이 아니에요. 맞아요. 1900년부터 시작해요. 1900년도에 플랑크,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디렉,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하면서 양자역학을 발전시켰고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흑백 사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양자역학에서 토론하고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노벨상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계 그리고 거두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뉴턴이 그 거대 물리, 거시 물리 세계에서 발생하는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속도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실제로 작게 잘게서 쪼개들어서 가장 작은 단위로 뭐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과학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고 그게 원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고 그다음에 원자가 뭐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양자역학 그 안의 세계를 설명하는 그 과학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과학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 근데 이 책은 그래도 재밌는 거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논쟁 같은 거를 이게 무슨 아이디어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3분의 2까지는 이해가 되긴 돼요. 전체. 근데 뒤쪽에 이제 막 재료공학, 나노기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론을 설명해요. 쉽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책에 이제 포인트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거는 이게 약간 과학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게 이 과학자들의 전기 같은 게 짧은 전기 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젠베르크가 나오면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사람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특히 아인슈타인하고 이 양자 물리학 진영하고의 논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맞아요. 끝까지 그거를 자기 인정할 수 없다. 모든 거를 다 설명해야지 확률론적으로 그 공식이 나오고 양자역학의 세계는 확률론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들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계속 그걸 전체를 설명할 이론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인슈타인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거는 아인슈타인이 틀렸어요. 다. 그래서 양자역학 진영들이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맞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아인슈타인 얘기나 이런 과학자들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고 또 이 책의 좀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응용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응용품은 뭐냐면 양자역학으로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가 나와요. 그게 재밌는데 뭐 레이저 또 양자역학을 활용해서 만들었고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 암호는 다 즉시 풀릴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비트코인도 다 무력화될 수 있고
근데 그 양자 컴퓨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이 돼 있고 지금 그 기술 진전 사항 같은 게 저기 나오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삼성전자 같이 만드는 반도체는 원자 단위의 한 100배 정도 사이즈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우리가 그 무어의 법칙이나 뭐 이렇게 그 집적도를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믿어왔잖아요. 반도체. 네.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양자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한 과학기술 점프가 안 돼. 이게 지금 이미 원자 100배 사이즈까지 왔기 때문에 더 작게 집적하는 게 불가능한 무어의 수준까지. 법칙의 한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순간 이동이라든가 뭐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하고 양자 얽힘 현상 이런 것도 설명하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멀리 있는 양자 그 전자 간에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실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해 가는 게 가능해요. 아 빛의 속도보다 보다 빠르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동일한 속성으로 이게 뭐 정보를 전자들이 갖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뭐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막 나노 기술, 초전도체, 핵융합 발전, 뭐 나노튜브, 반도체 전자기기 응용,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그 이론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론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실질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밌게 읽었고 그 같이 제가 이제 여행 갔던 친구가 이 책을 빌려줬는데 그냥 며칠 만에 다 읽더라고. 너무 재밌는지. 그래서 이거 좀 그래도 흥미가 일반인들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겠구나. 그 친구분은 개발자시잖아요. 그 친구도 과학고 나왔죠. 아니 상위 과학고 0.01%에게 나와서 개발자들이 자기도 3분의 2밖에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추천하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게 이 시대의 교양인 게 100년이 넘었어. 고양이. 교양. 시대의 근데 고양이.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 양자역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00년이 네. 됐다니까 양자역 100년이 넘었어. 190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결국 물질을 이루는 건 다 양자 역학에 의해 핵력이 다 존재하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단지 못 느끼고, 그러니까 주변에 다 있는 실제는 하고 있는데 모르거나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해서 같이 이제 머리 싸매 볼 만한 과학 교양. 아니 아마존의 그 리뷰를 보니까 그 참 잘 쓰여졌고 읽기 쉽다. 그러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읽기 쉬워요. 왜냐면 이 사례 부분은 읽을 수 있어. 근데 이론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재밌어. 한 3분의 1까지는 이해가 된다니까 신기하게. 앞부분에 그 아인슈타인하고 논쟁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싶을 정도로는. 근데 지금 돼요. 얘기만 들으면 쓴 사람이 되게 대중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뭐 응용에 대해서 해서 결국 사람들한테 이 기술이 실제 이렇게 맞아요. 쓰인다라는 거를 자꾸 흥미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면 이게 처음 북스에서 이 책을 그 잘못 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넘을 것 같아가지고 번역도 거의 10개월을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감수도 한 몇 개월을 걸쳐서 실제 그 이강용 교수님이라고 그 양자역학 이쪽 세계에서 교육으로 유명하신 분, TV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감수도 받고 되게 오랫동안 계속 딜레이 시켜가지고 지금 이번에 낸 거라서 읽을만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번 괴로움을 같이 느껴보자 뭐 이런 취지. 잭스님 표정은 고개는 아래 위로 꺼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아마존 읽을 의지가 1도 없어. 내가 들어봐. 이게 양자 컴퓨팅은 세상을 바꾼다니까. 내가 보기엔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지금 그 아마존 북사에서 계속 이렇게 트라이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물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되게 쉽게 이해할 읽을 수 수 있어요. 있는 책이다. 물리학을 처음 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물리를 접하면은 좀 더 생각이 아마존도 깊어지지 버려. 않을까요? 그리고 블랙홀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얘기해요. 중력 파동 뭐 이런 것도 뭐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견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전에 내가 보니까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고등학생들이 읽으면. 대학교 때 저희 대학 무슨 교양 이런 수업 있었는데 거기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해와라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물리학과 있는 형 만나가지고 막 강의 듣고 막 이랬었죠. 머리 아프잖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결국 돈 주고 형한테 써달라 그랬어요. 밥 사주고. 네, 어쨌든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결정은 우리가 결정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